안녕하세요, 서연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올라왔던 서양음악사 초벌고이 영상은 잘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은 고대 음악사를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영상에서는 고대 음악사를 선사시대에 음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선사시대는 제외하고 고대 그리스의 음악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는 인물이 3명 나오고요. 지난 시간에 말을 해줬었죠. 그리고 신이 2명 나옵니다. 신을 명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이 2명 나오고요. 고대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보존이 되고 있는 곡 한 곡을 들려줄게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음악과 관련된 인물은 3명이 있습니다. 바로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3사람은 지난 시간 영상에서도 이름을 한번 들어봤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업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타고라스의 집 근처에는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그 대장간에서는 항상 땅땅땅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타고라스가 어느 날은 대장간 옆을 지나가는데 오늘따라 그 망치질 소리가 굉장히 조화롭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였어요. 피타고라스는 왜 그 시끄럽던 소리가 오늘따라 아름답게 들리는지 궁금해서 대장간에 찾아가서 대장장이들이 들고 있는 망치를 보았는데 피타고라스가 생각할 때는 이 조화로운 음의 비밀이 바로 그 망치의 무게나 질량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모노코드라는 한 줄짜리 현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보면서 음과 음의 관계, 즉 음정에는 수학적인 비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1대 2의 비율은 옥타브 소리, 2대 3의 비율은 완전 5도 소리, 3대 4의 비율은 완전 4도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1, 2, 3, 4의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율로 되어 있는 화음을 협화음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 외의 화음들은 불협화음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붐웨커라는 악기를 준비했는데요. 붐웨커는 이렇게 파이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 길이에 따라서 음정을 다르게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험 영상 볼게요. 자, 이게 바로 붐웨커입니다. 이 길다란 원통을 바닥에 내려치면 소리가 나는데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음 높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론을 설명하면서 몇 대 몇의 비율은 몇 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1대 2의 비율은 뭐였죠? 맞아요. 옥타브 또는 8도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럼 옥타브가 뭘까요? 맞아요. 도와 도처럼 같은 개이름을 가졌지만 음 높이가 완전히 다른 이런 것을 옥타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색깔이 같은 빨간색에 도와 도가 있습니다. 이건 가온도, 이건 높은 도예요. 이 두 붐웨커의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이 짧은 높은 도가 긴 가온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높은 도를 1이라고 한다면 이 긴 것은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대 2의 비율은 도와 도 이렇게 옥타브 소리가 난다. 이렇게 8도 옥타브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럼 2대 3의 비율은 뭐라고 했나요? 기억이 나나요? 네, 맞아요. 완전 5도였죠. 완전 5도는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5손가락만큼 떨어진 음들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와 솔은 완전 5도의 음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붐웨커에서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 가온도를 3등분해서 이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솔 음정입니다. 함께 연주해 볼게요. 이렇게 이 솔 음정이 2라고 한다면 이 긴 가온도는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분의 2 정도 길이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함께 연주하면 완전 5도 음정이 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대 4의 비율은 뭐였나요? 맞아요. 완전 4도였죠. 그러면 가온도에서 완전 4도 떨어진 음정을 한번 찾아볼까요? 도, 레, 미, 파. 맞아요. 파 음정이 바로 도에서 완전 4도 떨어진 음정입니다.
함께 연주해 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도를 4등분을 해서 4분의 3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3대 4가 되겠죠. 3대 4의 비율은 완전 4도 맞아요. 자, 그리고 옥타브 완전 5도, 완전 4도 이런 소리들은 꽤나 조화롭게 들리지만 7도나 2도 같은 경우에는 귀에 거슬리게 들립니다. 그래서 완전 8도, 완전 5도, 완전 4도를 협화음이라고 할 거고 2도나 7도 같은 그 외의 비율로 이루어진 화음들을 불협화음이라고 할 거예요. 3도나 6도는 지금은 협화음으로 분류가 되지만 피타고라스가 살았던 시절에는 불협화음으로 분류가 되던 음정이었어요. 이렇게 피타고라스는 수적 비율을 가지고 음정 그리고 화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자신이 발견한 이런 수적 비율에 따른 음정을 가지고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까지 12개의 음을 모두 산출해내는 방법도 만들어냅니다. 도 음정만 알고 있으면 이 12개의 음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2대 3의 비율로 되어 있는 완전 5도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도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도의 길이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이 도의 길이를 3등분해서 2만 가지고 오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맞아요. 솔 소리가 나겠죠. 다시 이 솔을 다시 3등분해서 2만 가져왔어요. 그럼 무슨 소리가 나죠? 솔라시도 레 음이 나요. 완전 5도 위의 음인 레 음이 날 거예요. 그런데 옥타브가 너무 높아요. 이럴 경우에는 한 옥타브 뚝 내려줄 거예요. 옥타브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옥타브의 비율은 1대 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의 길이, 짧은 레의 길이를 2배로 확 늘려주면 옥타브가 뚝 하고 떨어지겠죠. 자, 그럼 다시 옥타브가 떨어진 이 레에서 3등분을 해서 2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레, 미, 파, 솔, 라가 되고 라에서 다시 3등분해서 2를 가지고 오면 라, 시, 도, 레, 미가 되고 미를 다시 또 2배로 늘려주면 한 옥타브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12개의 음을 모두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 조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수학자로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음악적 업적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인물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을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철학자들인데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사람에게는 에토스라는 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에토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나 인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토스를 형성하는데 음악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에토스, 즉 좋은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악을 계속 들어야 하고 나쁜 음악을 듣는 경우에는 나쁜 에토스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좋은 에토스를 가진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이 바로 에토스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이 주장한 이 에토스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분명하게 구분을 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나쁜 음악이라고 한 음악에 대해서도 이런 음악도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듣는 아이돌 음악이 플라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건 나쁜 음악이야, 듣지 말아야 할 음악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도 신나기는 하잖아?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고대 음악사에 등장하는 인물 3명을 봤어요. 바로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였죠. 여기서 나온 키워드를 한번 꼽아봅시다. 첫 번째,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수적 비율과 음악, 그리고 피타고라스 조율법이 있었고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론이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 기억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 하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나지 않나요? 맞아요. 이 시대는 아폴론, 헤라, 제우스, 아프로디테 이런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음악과 관련된 신이 2명 있습니다. 바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입니다. 아폴론은 이성과
지혜, 그리고 음악의 신이고요. 디오니소스는 술과 쾌락, 그리고 음악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음악을 사용했는데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각각 다른 음악을 사용합니다. 먼저 아폴론의 제사 때 사용되는 음악을 한번 볼게요. 아폴로는 이성과 지혜와 음악의 신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차분하고 점잖고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장하는 음악도 좀 조용조용한 그런 음악이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폴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현악기인 키타라 또는 리라라는 악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서사시를 읊조리듯이 부르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반면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에는 술과 쾌락, 음악의 신인데요. 바로 이 신입니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이 장면에서도 파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흥을 다시 올려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흥이 많은 신 같은 경우에는 시끄러운 음악을 연주해 주는 걸 좋아했겠죠. 그래서 뿡빵뿡빵 큰 소리가 나는 아울로스라는 관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디티람브라고 해서 용어는 좀 어려워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디티람브라는 합창과 연극과 춤이 결합된 그런 무대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에 봤던 초벌구이 영상에서 고대의 키워드를 하나 꼽았었는데 기억나나요? 바로 도구로서의 음악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음악 속에 있는 수학적 원리, 비율, 수적 비율로 되어 있는 피타고라스 조율법에 대해서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에토스론이라고 하는 음악과 관련된 철학에 대해서 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대의 음악 중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악보가 전해지고 있는 세이킬로스의 노래라는 것을 들으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